섹터별로 저는 이제 하나 두 개 정도의 배당 성장주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자동차 산업에서는 현대차랑 기아,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는 한국엔컴퍼니랑 HL 홀딩스가 있고요.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한화 지주회사의 사무비 주식이 있고요. 그리고 조선 쪽에서는 HD현대, 이런 배당 성장주들이 있습니다. 꾸준히 공부도 해야 되고 꾸준히 리밸런싱도 필요합니다. 혹시 배당주를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가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좋은 시기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시기란 게 조금 더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시기, 아니면 배당금을 이제 빨리 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시기일 텐데, 근데 이게 또 장단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배당 기준일이 다가왔을 때 이 배당주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빨리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획득하고 배당금을 빨리 받으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이 배당 기준일이 끝나고 나면 또 배당락이라는 게 발생을 할 수 있고, 이 배당락이 내가 받은 배당금보다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당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해서 배당주를 샀는데, 이게 뭐 배당락이 더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받은 배당금보다 훨씬 더 싼 가격으로 이 배당주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난 배당 기준일 끝나고 배당락이 생기면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당 기준일이 끝나고 주가가 또 오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배당락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뭐 배당금보다 훨씬 적은 폭의 배당락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배당락도 안 생기고 더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 배당 기준을 이전에 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셈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또 너무 올라가지고 못 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내 노후까지 장기적으로 투자할 여유 자금으로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려고 한다면은 그냥 살 수 있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사는 게 더 좋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주가가 빠졌을 때 사는 게 좋죠. 그래서 저도 뭔가 제가 여유 자금이 생겨서 배당 성장주를 살 수 있는 상황일 때는 그날 주가가 떨어지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오히려 비싸면은 뭔가 좀 사기 아까운 느낌이 들고요. 근데 이제 주가가 오를지 안 오를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난 주가가 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물론 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갑자기 이제 급등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주가는 예측 불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고요. 그냥 내 여유 자금이 있고 투자할 만한 좋은 배당 성장주가 있다면은 그냥 삽니다. 단지 이제 그날 내가 사려는 날 주가가 떨어지면은 기분이 좀 좋은 거고, 주가가 상승하면은 왠지 좀 이제 아깝고 아쉬운 거고요. 사실 배당주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도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될지 선택하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초보자분들은 좀 막막하기 마련이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좀 주식을 선택해야 되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익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인데요. 이익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투자한 투자금 대비 이 기업이 얼마의 순이익을 벌어서 나에게 얼마의 배당 수익을 돌려주는가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한다, 내 가게를 오픈하려고 한다, 아니면 오토 매장을 내가 인수를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그럼 과연 내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이 매장을 샀을 때 내가 투자한 투자금 대비 얼마의 이 순이익을 이 매장에서 받을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배당 성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이제 다른 개념이 있다면은, 그럼 매장에서 벌어들이는 순이익은 다 내가 가져가는 순이익이지만 이 배당 성장주에 투자해서 이 배당 성장주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은 모두 내 순이익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 배당 성장주를 발행한 기업의 순이익이지, 또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에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이 배당 수익은 다르기 때문에
네, 이익 수익과 네, 배당 수익률을 봐야 되고요. 뭐 이렇게 보면 이제 배당 수익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내가 직접적으로 내 투자금 대비 얼마를 벌어들이냐 하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이익 수익률을 같이 보는 이유는 이 기업이 나에게 주는 배당 수익이 과연 합리적인가, 지속될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투자금 대비 배당 수익률 8%를 주는데 이 기업은 투자금 대비해서 이익 수익률은 5%밖에 안 돼요. 즉 5%를 벌어서 나한테 8%를 준다라고 하면 이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배당 수익을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이 배당 수익을 충분히 계속해서 지급할 수 있을 만큼 이 기업의 이익 수익률도 좋은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핵심 포인트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체크할 것이 그러면 과연 이 배당 성장주는 현재 수준의 이익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지금까지의 실적 추이. 만약에 지금까지의 실적 추이가 뭐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다든지 아니면 현재 수준의 실적이 계속 유지됐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크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재무 상태는 안정적인지, 뭐 부채 비율은 너무 높지 않은지, 그리고 유동 비율이 너무 떨어지진 않는지, 그리고 현금 흐름이 너무 불안하진 않은지, 이렇게 4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이 기업이 현재 이익 수익률 수준, 배당 수익률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를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기업이 만약에 계속해서 성장을 했을 때 그 실적의 성장에 비례해서 배당금도 계속 증액을 할 가능성이 높은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걸 판단하는 거는 배당 정책. 만약에 명확한 배당 정책이 없다면은 배당 성향이나 최대 주주의 상황으로 유출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체크하는 이유는 한국의 이 주주환원 정책, 배당 정책이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뭐 순이익의 몇 프로를 배당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의 배당 수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매년 몇 프로씩 계속해서 증액을 시켜 나가든지 굉장히 일관성 있고 투명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은 이게 너무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너무 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너무나 부족하고요. 그래서 한국 주식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다행히 이제 최근에는 이 명확한 배당 정책을 공시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곤 있어요. 뭐 순이익의 뭐 20%, 뭐 30%를 배당한다. 아니면 뭐 잉여 현금 흐름에 뭐 50%를 배당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명확한 배당 정책이 있다면은 당연히 그 성장하는 실적에 비례해 가지고 배당금도 증액될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배당 정책이 없다고 하면은 뭐 일관된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까지 뭐 배당 성향이 뭐 쭉 20%를 유지했다거나 쭉 30%를 유지했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성장하는 실적에 비례해서 배당금도 성장할 수 있는가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성장성입니다. 과연 이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가? 성장을 한다면 연평균 몇 프로 정도의 성장률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가지 포인트들을 체크를 하면 이게 과연 괜찮은 배당 성장주인지, 내가 투자하거나 관심을 가질 만한 배당 성장주인지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은 배당 성장주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기준들이 다 좋은 배당 성장주를 좀 발굴할 수 있는 좀 지표들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배당 성장주도 있지만 또 그냥 고배당주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게 좀 투자할 때 더 유리하나요? 그냥 이제 당장의 배당 수익만 놓고 보면은 고배당주가 유리하죠.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고배당주는 배당 성장주보다 굉장히 높은 배당 수익을 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고배당주가 당장은 유리한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배당 성장주가 유리합니다. 만약에 고배당주는 현재는 굉장히 많은 배당을 주지만 이 실적이 정체하면서 배당금도 정체를 한다 그러면 현재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하지만 배당 성장주는 지금은 배당 수익이 약간 낮지만 앞으로 지속해서 연평균 5%, 7%, 10%로 성장을 한다고 하면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는 현재 배당금보다 2배, 3배, 4배 이렇게 커지면서 현재의 그 고배당주의 높은 배당 수익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배당 수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배당 성장주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배당도 잘 주면서 성장할 수 있는 주식이라는 게 좀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좀 섹터가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특별히 섹터가 정해져 있다고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계속 성장이 정체하고 역성장할 것 같던 산업이 다시 이제 성장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할 것 같았던 산업이 정체하거나 성장성이 굉장히 둔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절대적인 건 없고 계속해서 변하고 특히 이제 현대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나의 배당 성장주 포트폴리오를 이제 변경해주는, 다시 리밸런싱 해주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그 한국 주식 시장에서 배당 성장주 어떤 섹터들을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물론 섹터로 구분할 수 있지만, 그 섹터에서도 이 배당 성장주가 많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섹터별로 저는 이제 하나, 두 개 정도의 배당 성장주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한국의 경우 자동차 산업에서는 현대차랑 기아, 그리고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는 한국행컴퍼니랑 그리고 HL 홀딩스가 있고요.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한화 지주회사의 사무비 주식이 있고요. 그리고 조선 쪽에서는 HD 현대 이런 배당 성장주들이 있습니다. 사실 섹터별로 거의 한두 개씩은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이런 5가지 기준을 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을 찾으려면 굉장히 방대한 분야를 그럼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분야, 방대한 기업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배당 성장주 투자는 10년, 전체 주식 투자를 한 건 이제 20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대략 한 1,500개 전후의 기업을 분석을 했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을 했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괜찮다고 판단한 이제 배당 성장주 한 50개 전후에 기업만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고 있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좋은 배당 성장주가 나오면은 또 그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해가지고 또 같이 공부를 하고 또 이제 너무 그 배당 성장주에서 벗어난 그런 주식이다 싶으면은 그 포트폴리오에서 탈락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대략 50개 정도. 리밸런싱을 해주고 계시는군요. 이게 꾸준히 공부도 해야 되고 꾸준히 리밸런싱도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개인이 특히나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이걸 하시기에는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당주에 개별 투자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ETF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드는데 이게 서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내가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다. 나는 특별히 또 공부를 하고 싶지도 않다라고 하면은 ETF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 자기가 원하는 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자동적으로 분산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한테는
ETF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지 ETF에 투자하더라도 공부가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고요. ETF에 투자하더라도 현재 거래되고 있는 ETF의 가격 대비해서 그 ETF가 나에게 가져다주는 배당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ETF 안에 구성된 그 주식들의 앞으로의 성장성은 어떤지, 그러니까 뭐 디테일하게 공부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뭐 성장성이 있겠다 없겠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수료도 너무 비싼 건 아닌지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배당을 주는 구조도 현재 배당 수익을 주면서 배당금도 조금씩 증액이 되고, 또 거기서 큰 시세 차익이 발생했을 때 온전히 내가 그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가도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커버드 콜 ETF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현재의 많은 배당 수익 분배금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큰 시세 차익이 발생했을 때에 이 시세 차익은 투자자가 가져가지 못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유념을 해서 ETF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공부할 의지도 있고, 그리고 공부할 시간도 어떻게든 내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개별 배당 성장주 투자가 좋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개별 배당 성장주 투자는 내가 분석과 비교를 통해서 가장 투자 매력도가 높은 배당 성장주들에 집중해서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로 이어졌을 때는 배당금의 극대화, 그리고 시세 차익의 극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지랑 여건이 된다고 하면 개별 배당 성장주를 공부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시중에 나와 있는 ETF, 배당주 ETF 상품들 중에서 그래도 이건 좀 괜찮다, 이렇게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상품도 있을까요? ETF 투자를 많이 안 하긴 하는데요. 네. 그러면 작가님은 ETF는 안 하시고 거의 개별 종목으로 하시나요? 네, 거의 개별 배당 성장주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에서 일부 이제 배당 성장주 ETF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최선의 투자를 위해서는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절세를 위한 목적으로 한 부분이어서 제가 딱히 추천할 만한 ETF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배당 성장주를 이제 내가 공부를 해서 살려고 해도 약간 매수 타이밍 같은 거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작가님께서는 그냥 뭐 돈이 생기면 산다라고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생기면 산다. 그냥 뭐 DCA의 뭐 일환으로 사시는 건가요? 살 돈이 있고 살 시간이 있을 때 삽니다. 그렇다면 혹시 뭐 리밸런싱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잡으세요? 이익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 그리고 이 중장기적인 배당 수익률을 비교를 해서 그 중에서 그 배당 성장들 중에서 중장기적으로 나에게 가장 많은 배당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배당 성장주들에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그게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나에게 가장 많은 배당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배당 수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배당 성장주가 새로 나타났을 때, 혹은 더 좋은 종목이 그렇죠. 발견됐을 때요. 더 좋은 배당 성장주가 발견됐을 때, 혹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배당 성장주의 뭐 실적과 배당, 이 성장성이 예상보다 많이 나빠지면서 오히려 이제 다른 배당 성장주가 내가 투자한 배당 성장주보다 더 좋아졌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배당 성장주가 매우 나빠졌을 때, 이때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은 나에게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장 많은 배당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예상되는 배당 성장주로 이제 계속해서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이게 초보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낯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생각,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제 경험상으로는 다들 대부분 이제 다 대입을 위한 수능 공부를 했을 것이고 취업을 위한 여러 가지 공부를 했을 텐데 그 정도 수준이면은 충분히 이 배당 성장주에 대한 뭐 개념이라든지 투자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다만 그냥 처음이고 낯설어서 어려워 보이고 전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 거지.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를 해서 뭐 하루에 뭐 30분이나 1시간 정도만 할애를 해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뭐 빠르면 뭐 한 달, 뭐 오래 걸려도 한 2달 정도면은 배당 성장주에 대한 개념이나 방법을 충분히 익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뭔가 굉장히 쉽게 어떠한 투자법을 익히고 굉장히 쉽게 수익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는 굉장한 과욕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에 30분 1시간씩 최소 한 달, 2달은 공부를 할 생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물론 이제 꾸준한 공부는 틈틈이 이제 꾸준한 공부는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배당주 이렇게 투자 초보가 가장 많이 하는 좀 실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배당이라는 유혹에 끌려서 이 배당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 배당이 계속해서 성장이 가능한 것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하는 실수를 가장 많이 저지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레드캡 투어라는 주식이 그 배당 수익률이 지금 탑이거든요. 그러니까 20.15%예요. 와. 주가가 1,670원인데 지금 이제 2025년 3월 배당 기준일로 해서 2,150원의 배당금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20.15%인 거죠. 지금 현재의 배당 수준만 놓고 보면 이건 당장 투자해야 될 주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천천히 따져보면은 지금 레드캡 투어의 1년 전, 2년 전, 3년 전 배당금이 400원에서 450원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배당금이 5배가 증액이 된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뭔가 이제 쎄함을 느껴야 되는 거죠. 왜 이 레드캡 투어는 갑자기 5배나 되는 배당금을 줬을까? 이 5배나 되는 배당금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나? 여기서 더 성장할 수 있는가를 이제 체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뭐 레드캡 투어가 기존보다 뭐 5배, 4배, 5배가 넘는 그런 순이익을 냈다면은 이 배당 수익은 합리적인 거고, 그 증가한 뭐 실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더 성장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 배당 성장주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이 주식은 굉장히 고배당이라고 해서 투자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주식인 거죠. 실질적으로 이 레드캡 투어의 2024년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은 매출액은 뭐 6% 늘었지만 매출액 6% 늘고 영업이익은 12% 늘고 당기순이익은 21%가 늘었지만 2023년에 주당순이익이 1,000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2024년에 주당순이익도 대략적으로 한 1,100원에서 1,200원 정도 수준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정도의 순이익을 벌어서 2,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거는 지속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혹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성장성,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고배당주로 유명했던 AT&T 같은 경우도 이 실적이 정체하고 역성장하면서 기존의 배당금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큰 폭의 배당금 컷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배당을 노리고 AT&T에 투자했던 그런 투자자들은 굉장히 삭감된 배당금을 받으면서 배당 수익이 깎였을 뿐 아니라
이 주가도 그만큼 하락을 하면서 네, 이 주가로 인한 손실까지 본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배당주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의 배당금이 정체를 한다 혹은 역성장을 한다 했을 경우에는 그 배당금 손해뿐만 아니라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적은 수준의 배당금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네, 주가 하락으로 인한 큰 손실도 볼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을 해야겠습니다. 아마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지금 시점에서 배당 성장주 탑 5를 뽑자면 네.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거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추천은 안 하고 네. 뭐가 좋다고 안 하는데요. 네. 저는 그냥 제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뭐 이러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항상 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도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배당 성장주들을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절대 투자 추천은 안 합니다. 네.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 배당 성장주는 현대차 우선주. 네, 현대차 우선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현대차 우선주가 현재 시점에서는 배당 성장주로서는 가장 압도적으로 매력이 높다고 판단을 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대동소이한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관심 갖고 이제 일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은 미국의 게스, 청바지로 유명한 네. 네, 게스, 미국의 게스랑 그리고 한국의 기아 그리고 JS 코퍼레이션 그리고 미국의 화이자 그리고 한국엔 컴퍼니 네, LG 우선주 HL 홀딩스 오리온 홀딩스 그리고 이 조선업 섹터에서는 HD 현대 방산 섹터에서는 한화 사무비 네, 이런 네, 기업들의 투자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삼형무역과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까지 넣을 수 있겠네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종목들이 다 배당 성장주잖아요. 네, 배당 성장주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 네, 주식들입니다. 네. 지금 요 방금 말씀해주신 요 틀을 보니까 네. 뭔가 이 작가님만이 보시는 기준들이 지금 정리되어 있는 틀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이걸 직접 이렇게 엑셀 작업을 해가지고 네. 보시고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정량적 수치들로 네네. 나오기 때문에 네, 이 수치들을 보고 네, 비교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투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표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예,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제가 예상을 하는 네, 그 기업의 연평균 지배순이익 그리고 연간 예상 배당금 그리고 앞으로의 연평균 성장률을 입력을 하면은 네. 예, 자동적으로 이 변동하는 주가에 네. 따라 가지고 그 기업의 현재 이익 수익률, 현재 배당 수익률,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의 배당 수익률과 누적 배당 수익률까지 계산이 돼서 수치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현재부터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나에게 가장 많은 배당 수익을 가져다 줄 배당 성장주가 어떤 것인지를 비교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관리 툴이 참 탐납니다.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구독자분들한테도 무료로 네. 예, 오. 공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네. 같으신데요. 근데 이게 주의해야 될 점은 네. 그 예상 연평균 지배순이익 그리고 연간 예상 배당금, 연평균 성장률은 제가 이제 현재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의 개인적인 예상치가 들어간 네.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 개인이 판단하는 예상 수치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달라질 수 네. 있고요. 예. 내가 이 수치를 어느 정도로 입력을 하냐에 따라서 당연히 이 이익 수익률이라든지 지금부터 20년 후까지의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맹목적으로 이제 여기 입력된 수치를 따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건 뭐 틀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왜냐하면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니까요. 이 표 자체가 약간 이제 개인의 뭐 기대치나 이런 게 반영이 된 표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가 온전히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죠. 입력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작가님이 쓰신 그 배당 성장주 투자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은 네. 그 이 툴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좀 알 수 있나요? 정확합니다. 그 제 책 자체가 이 배당 성장주 관리 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 이 툴에 어떻게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책을 보시고 이 표를 보시고 어떻게 이게 나오게 됐는지 좀 공부를 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지금 보여주신 네. 이 종목들이 이제 작가님이 투자하시는 포트폴리오 전체인가요? 거의 전체라고 네, 볼 수 있죠. 배당 성장주에만 투자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배당 성장주에는 제 금융자산의 한 80%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20%는 현금성 자산과 대체 자산, 예를 들면 뭐 원화 CMA, 그리고 달러 RP 같은 현금성 자산이랑 그리고 KRX 금연물,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자산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현대차 우선주에 75%라는 높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익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이 압도적이에요. 다른 배당 성장주들하고 비교했을 때 보통 이제 다른 배당 성장주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뭐 높다고 하는 배당 성장주들이 이익 수익률이 대략 한 10%, 네. 10%에서 15% 정도, 그리고 뭐 배당 수익률이 뭐 4%에서 5% 정도인데요. 미국 주식들은 더 낮고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익 수익률이 이제 30% 이상,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8% 이상이거든요. 이 얘기는 내가 현재 현대차 우선주 주가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은 현대차는 이 100만 원을 갖고 30만 원의 순이익을 내서 그 중에서 8만 원의 배당금을 나에게 돌려준다는 거거든요.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이익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압도적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확실한 안전 마진이 있는 게 현대차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최소 배당으로 10,000원을 주겠다고 공시를 했어요. 이 10,000원이면은 현재 현대차 우선주 주가가 14만 원 중반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은 대략 한 6% 초중반의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즉 현대차가 앞으로 3년간은 혹시나 이제 사업이 안 좋아지더라도 연간 최소 6% 이상의 현재 주가 대비 6% 이상의 배당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정기예금보다 대략 한 뭐 2배 훨씬 넘는 수준의 배당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안전마진이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그리고 명확한 배당 정책. 현대차는 이제 35%, TSR 35%를 이제 정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TSR 35%라는 게 뭐냐면은 순이익의 25%는 현금 배당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10%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이제 TSR 35%, 총 35%는 주주 환원을 위해서 쓰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또 자사주로 10% 매입 소각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시중에 있는 주식들을 매입하고 소각하게 될 경우에는 배당금이 분배되는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같은 배당금을 책정을 하더라도 주당 배당금이 자연스럽게 증액이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만큼 그 주식들의 가치도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뭐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이미 이제 자동차 사업, 뭐 내연기관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뭐 품질, 그리고 디자인, 뭐 브랜드에 있어서도 지금은 뭐 거의 뭐 글로벌 탑티어 자리를 놓고 뭐 도요타나 뭐 폭스바겐이나 이런 글로벌 탑티어 자동차 브랜드들하고 놓고 경쟁을 했을 때도 전혀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이 사업 자체의 경쟁력이 굉장히 올라왔어요. 단지 이제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중국 전기차의 추격, 중국 전기차와의 경쟁, 이 가격 경쟁력 그리고 상당히 올라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지금 이제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 모빌리티 시장에서 가장 이
수익성이 높을 것이라고 성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분야에서 미국이랑 뭐 중국 쪽에 뭐 기술력이 많이 뒤진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이제 가장 큰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저는 이 현대차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진 못하지만 그래도 약간 패스트 팔로워 개념으로서 크게 뒤처지지 않고 바로 이제 변화하는 산업이나 변화하는 경쟁사의 정책에 따라서 빠르게 따라붙을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뭐 수소차, 그리고 수소차 생태계, 그리고 UAM,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기반으로 한 로봇 사업 등에서 굉장히 셋업을 잘하고 현재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려했던 부분 때문에 실적이 역성장되는 부분이 안 나타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또 성장 역시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최근에 이제 관세, 미국에서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막대한 관세를 때리겠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뭐 이제 이 부분도 실제로 관세가 부과된다면은 현대차의 뭐 판매나 아니면은 순이익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긴 한데 트럼프의 성향상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뭐 관세가 상당히 완화되거나 아니면 기존 수준으로 그냥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뭐 현대제철을 통한 투자나 아니면 현대차 이제 미국 공장에 더 이제 생산량을 늘리고 투자를 하면서 이 투자를 통해서 관세를 완화받을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지금 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로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관세 부분의 영향도 어느 정도 많이 완화가 되거나 기존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면은 물론 역성장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주가 대비 높은 배당 수익, 거기다가 안전 마진까지 있는 배당 수익의 탄탄한 재무 상태와 사업 구조, 그리고 앞으로 충분히 지속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물론 우려도 있지만 지속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압도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고, 하지만 또 잘못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고려해서 나머지 5%는 다른 배당 성장주들에 투자하고 20%는 현금성 자산과 대체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